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이 윤정입니다.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은 선택 영역 빼고 그리고 공통 영역에서 1, 2, 3번 빼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4번부터 34번까지 뭔가 좀 언급할 것들 몇 가지 언급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지가 필요합니다. 시험지 옆에 두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명로야 잘 보고 있니? 잘 보고 있지? 네. 1, 2, 3번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지문 4번에서 9번까지는 지문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두 문제 정도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가나 지문이었는데 교육청 4월 교육청 지난주에 봤던 4월 교육청 시험에도 공손룡이라는 분이 무슨 말이 아니네 뭐 이런 나오셨던 것 같은데 여기도 나왔네요. 그 말은 수특에 연계됐다는 뜻이죠. 수특, 독서, 주제 통합, 07인가? 여러 번 나오니까 도대체 어떤 분위기길래 궁금해지면 한번 찾아서 이런 지문이 수특 독서에 있었구나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지문은 진나라 때 진나라 통일 그리고 진나라 체제를 정비하는데 아주 주된 역할을 했던 법가라는 사상에 대한 글이고 나는 명가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명가라는 진나라가 통일하면서 사라진 후대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그런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네요. 딱히 가와 나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었는데 하여튼 진나라 이후로 잘된 혹은 진나라 이후로 사라진 이 정도의 연관성인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정답이 2번인 것은 확실합니다. 정답 2번이 가와나 모두 특정 사상을 구성하는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인데 여러분 정의가 뭔지 아시죠? A는 뭐뭐뭐뭐뭐뭐이다. 원이라는 것은 특정 지점에서 같은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뒷부분 특정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은 원이냐 이 관계가 돼야 우리가 정의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가나 나 지문에는 그런 식의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앞부분의 표현도 문제가 됩니다. 특정 사상을 구성하는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한다고 했잖아. 지금 법가라는 사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고 그리고 그 요소들의 개념을 정의하는 건 더 없었죠. 그래서 특정 사상을 구성하는 용어 하는 순간에 선지를 삭제하셨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의 두 번째 문장 한자 얘기하면서 한자가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독립적 의미를 갖는 고리버다. 이거 한자의 정의 아니냐라고 묻던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독립적 의미를 갖는 고리버가 한자다. 이렇게 되는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고리버에는 다른 글자도 있잖니. 그래서 걔를 한자의 정의로 보기는 힘든 겁니다. 당연히 특정 사상을 구성하는 용어도 아니었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라서 정답이 2번인데 3번도 제가 볼 때는 긍정적 가치? 가가 법가의 긍정적 가치를 평가하는 글 같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가의 특성? 그러니까 현실적 인간관을 토대로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천적 지향이 강했다. 이런 것이 법가라는 사상의 성향, 특성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 긍정적 가치를 얘가 긍정적인 사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는 부정할 수 없으나 3번을 선택한 친구들도 사설이니까 좀 어떤 선지가 확실하게 뭔가 정확하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맙시다.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는 아까 언급했던 공손용 씨 말이 아니다 그 명제에 대해서 공손용 씨가 뭐라고 했겠느냐. 나의 사문단을 보면 돌 얘기를 하면서 사문단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사물의 개념을 뭐 해서 생각하려고 했다?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했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개념을. 그러면 7번에 5번으로 가셔서
흰말은 말이 아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1번은 분리하는 게 없어. 말에 흰색을 더했다. 분리하는 게 없어서 날리시면 되고, 2번은 첫 번째 문장부터 틀렸어요. 그죠? 둘로 나눌 수 없대. 아니, 우리는 분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없다. 따라서 제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흰 말보다 검은 말과 누런 말이 더 많다? 숫자가 뭐가 많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제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흰 말을 말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네, 여기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개념을 나눠라 라고 했으니까. 근데 뒤에 문장에 논리적 설명과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말의 의미를 이해하라. 너무 두루뭉술해요.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분리한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색깔과 형체라는 개념으로 분리해서 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5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두 번째 지문은 뭔가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지문이겠거니 긍정적으로 아주 감정이입하면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 하나를 아마 읽고 문제를 푸셨을 텐데요.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일치 불일치 수준으로 이해 못해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풀 수 있었을 것인데 살짝 같이 봅시다. 주식 투자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 수익은 좋은데 손실은 싫잖아.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뭐 한다? 뭐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해지를 사용하는데 이는 뭐다? 파생 상품을 활용하여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파생 상품을 써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손실을 줄이려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한 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에 등이 있으며 이게 지금 선물 계약인 거죠. 선물 계약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옵션으로 넘어가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다시 나옵니다.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파생 상품들이다. 네, 두 번째 문단은 선물입니다. 선물 계약, 우리 프레젠트가 아니고 미리 산다 이런 선물 계약은 매매 계약 성립할 때 이미 상품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거래하는 현물 계약하고는 거래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현물 계약의 얘는 그럼 뭐냐? 계약과 동시에 바로 대금을 지불받고 끝나는 건데 뭐다? 우리의 선물 계약은 여기부터 다시 선물 계약이죠. 지금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의 지불 그리고 주식의 인도는 만기일에 하는 거. 지금 가격으로 거래는 해. 근데 나중에 실제 주식을 인도받고 마지막 내가 안 준 돈 지급하는 거는 만기일에 하는 거.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을 주식을 산 사람은 거래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불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 증거금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잘 모르는 말이니까 표시나 하나 남겨둡시다. 만기일이 되면 매수자는 증거금 낸 거 말고 잔금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 남은 대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인도받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선물을 판 사람은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선물 계약을 했다. 그러면 약속한 그 만기일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이거 안 할래. 이게 안 되고 만약에 그 주식이 망해가지고 폭망했더라 해도 나는 이미 처음에 계약했던 그 돈으로 사야 되는 거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선물은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어떤 투자 폭망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은 해지를 위해서 일문단에 나온 단어 이런 선물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 매수.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선물을 매수하면 된대요. 지금 가격으로 사겠다고 계약을 하는 거지. 나중에 그게 오르면 나 받으면 되는 거니까 돈 벌 수 있겠네. 그리고 만약에 하락이 예상된다면 선물을 뭐 한다? 지금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하락하더라도 난 지금 가격으로 판 거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거 나 잘 못 외우거든. 그리고 사실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작은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본질은 아니지만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갑시다. 선물 계약의 하나인 옵션. 옵션이 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옵션, 뭐 옵션 선택. 그래서 얘랑 조금 다른 거.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하여 만기일에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뭐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지? 투자자들이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므로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뭐 여기까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콜 옵션은 새로운 게 나옵니다. 콜 옵션은 매수자가 만기일에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은 매수자가 만기일에 주식을 특정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즉, 자, 더 쉽게 설명해 주려나 봅니다. 콜 옵션은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 풋 옵션은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다. 넘어가야지. 해지 수단이 된다. 옵션 계약 시 매수자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일정한 대금을 매도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옵션을 제가 사겠습니다. 대신 프리미엄 드릴게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공공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상승할 것을 예상한다면 콜옵션, 아까 상승할 거 예상할 때 콜옵션, 하락할 거 예상한다면 풋옵션,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쯤 내려가면 드디어 옵션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옵션 매수자는 그 만기일이 되면 아까 선물은 만기일이 되면 뭐 이미 정해놨던 그 주식을 인도하고 남은 대금 주고 끝나는 거였잖아. 근데 이거 옵션이니까 매수자가 만기일에 권리를 행사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거래요. 옵션이었던 거야. 권리를 사는 거고 안 사도 되는 거였고 이때 콜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의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높아질수록 이익을 얻게 된다. 행사 가격? 내가 산 가격이겠지. 반면 주가가 올라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얘가 이제 이득을 보잖아. 그에 비례하여 그걸 팔았던 사람에게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안 팔았다면 그게 내 이익이 됐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 손실이라기보다 실현되지 못한 이익이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콜옵션 매수자가 만기일에 권리 행사를 포기한다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매도자는 계약 당시 받았던 프리미엄을 돌려주는 건 아니고 프리미엄은 안 돌려주는 거라서 그거로 인한 이득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콜이 아니라 풋, 하락을 대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낮아질수록 하락하는 걸 예상하고 구매한 옵션이란 말이야. 체결한 옵션 계약이란 말이니까 낮아질수록 이익을 얻게 된다. 까지가 풋옵션, 콜옵션 매수자가 어떤 경우에 이익을 얻게 되느냐. 이익을 못 얻게 될 것 같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한 번에 거래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한다. 이거 뭐 선지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인데 각각이 뭐지? 내재 가치는 만기일에 옵션을 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예상만큼 많이 오르면 콜옵션 산 사람들은 이득을 얻겠죠. 기초자산의 가격에서 행사 가격을 뺀 값이다. 기초자산이 주석에 뭐라고 돼 있나? 팔거나 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 주식. 그러면 그 주식 가격에서 행사 가격, 오른 가격? 그런가? 행사 가격? 내가 행사했을 때의 가격? 기초자산, 주식 가격이 지금 오른 거니까 그 오른 가격에서 내가 처음에 얼마에 사겠다라고 계약했던 그 가격 있죠. 그러면 이제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가 이득을 많이 보는 거지. 풋옵션은 거꾸로 내리면 내릴수록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이 내재 가치는 0 이상이고 왜 0 이상이지? 내재 가치가 마이너스인데 누가 옵션을 행사하겠어요. 그죠? 이건 위험을 피하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계약이니까 내재 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면 아무도 옵션 계약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만기일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부분 요 단락에서 옵션을 행사할지 말지 만기일에 결정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가치는 앞으로 내재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값으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뭐 최종적으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두 문제는 일치 불일치 정도의 문제였던 것 같고 12번을 봅시다.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기억은 오문단에 내재 가치는 0 이상,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네. 0 이상이고 음수는 없다. 왜 음수는 없지? 바로 앞부분에 내재 가치란 것은 옵션을 행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누가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행사하겠냐. 그런 맥락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만기일 이후에 내재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는 제시문에 따르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시문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만기일에 옵션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자의 수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없죠. 제시문에 전혀 없는 얘기. 왜 내재 가치는 음수가 될 수 없는가? 옵션이란 거는 선물 계약이랑 다르게 만기일에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손해를 보는 거라면 그 계약을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 내재 가치가 0 이상일 경우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이익을 보는 거는 이 글에 따르면 없었어요. 그죠? 어디였지? 아까 공공전자 나오던 그 밑부분에 콜옵션 매수자의 이익에 비례하여 매도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쪽이 이익이면 저쪽은 손실이야. 약간 우리 알고 있는 그 제로섬 게임처럼 그런 걸 한다. 이쪽의 이익, 이쪽의 손실 합치면 0. 그다음에 5번에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시간 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없었죠. 시간 가치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줄어들어 최종 가치가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13번 문제는 최근에 이렇게 생긴 보기 문제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상당히 쉬웠죠. 내릴 것 같을 때 뭘 사냐. 그것만 찾아내는 수준이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는 뭐 하면 된다? 내려갈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면 되죠. 그런 거는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것 중에는 풋옵션 있었지? 풋옵션은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풋옵션, 즉 한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 풋옵션은 하락에 따른 위험을 대비한 해지 수단이다. 그래서 풋옵션을 하락을 대비하는 거니까 매수하면 되죠. 내릴 것 같다고 했으니까. 콜옵션은 상승할 거가 예상되는 거일 때니까 지금 하락하는 게 예상되니까 얘는 팔면 되죠. 오케이.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 선물을 뭐 하냐?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선물을 뭐 하면 돼요? 이 문단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단의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면 선물을 뭐 하라? 매도하라. 그래서 거기 깊은 어떤 추리, 깊은 이런 사고가 필요 없고 그냥 내려갈 거 예상되면 뭐 한다를 찾아서 골라주는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 나오는 전지 문제는 저도 풀어봤는데 그냥 시간만 있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의 과학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성기의 창선 가미록은 수특 문학의 올해 연계 작품이고 진도를 나간 반도 있는 걸로 아까 물어봤더니 알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근데 혹시 배우지 않았더라 해도 풀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22번부터 26번까지는 고전시가와 수필, 갈래복합 지문이었는데요. 지난주에 4월 교육청 풀었을 때 표현상 특징 문제를 18번 문제인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실수를 했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번에도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가도 수특에 있는 수특 53쪽에 있는 연계 작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도가 거의 안 나간, 제가 들어가는 반들은 진도가 안 나갔는데요. 안 나갔어도 적절한 선지들의 이 작품이 대화 형식이다. 이 작품이 다른 대상의 말이 나와 있다. 이런
선지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슬슬 대충 어떤 작품인지 한 30초씩만 드려볼까요?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리슨 투미. 자, 말을 걸었습니다. 내 말 들어봐. 한양성내에 들러서 부디 플리즈 내 말 잊지 말고 외쳐 불러 이르기를 황혼 달이 황혼 저녁 적막한 방에 홀로 앉아 님 그리워 차마 못 살겠구나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기러기한테 말을 걸 내 말을 전해달라. 나 죽을 것 같다. 외로워 죽을 것 같다. 적막한 공방에. 우리도 님 보러 바삐 가없는 길이 오매 전할똥 말똥하여라. 외기러기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할똥 말똥이야. 우리도 바빠. 슬프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산국어과였는데요. 이거는 워낙에 중요한 작품이어서 공부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에도 나와가지고 마더텅 열심히 분석한 친구들은 이거 많이 본 작품이다 했을 텐데 만약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를 먼저 봤어야 된다? 23번 보기에 이게 어떤 작품이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흥취를 노래하는 가운데 학문을 생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 학문,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 고산구곡담을 사람들이 몰랐는데 주모복고 했더니 이제 다 오신다. 이렇게 살게 되니까 다 오신다. 이런 정도 느낌이죠.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이렇게 주석을 줄만 한데 주석도 하나도 없는 걸 보니 이걸 가지고 뭘 물어보진 않으려나 봅니다. 무의 이런 거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이 곡은 어둠의 곡 어디? 이 곡 어디? Where is 이 곡? 구곡가니까 9개가 있는 거지. 그 중에 이 곡은 어디냐면 화암이다. 사곡은 송해다. 이런 작품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다면 공부 좀 한 학생. 화암의 봄이 왔어요. 꽃을 띄워 야외로 보낸다. 봄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명승지를 모르니까 알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사곡은 Where is 사곡? 송해다. 송해 해가 넘어간다. 이렇게 좋네요. 좋은 것 같네요, 그죠? 온갖 빛이 잠겨 있고 임천이 깊도록 좋으니 이런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 아까 보기 보셨죠? 은병이 오곡인데 참 좋다. 수변정사 소세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 아닐까요? 소세 어디 소세원인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 학문, 영월음품, 자연 두 가지 아까 보기에서 다 한다고. 그리고 네모를 지울 필요가 없었어. 정확히 그 자리야. 칠곡은 풍암인데 가을이다. 되게 좋다. 절벽이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다. 우리나라 금수강산 할 때 그 금수. 하남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다. 집을 잊을 정도로 뭐가 좋다? 경치가 좋다. 몰입했다. 팔곡은 금탄이다. 달이 떴네.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수삼곡. 고조를 알 리 없으니 혼자 즐기고 있다. 나는 아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네. 나 혼자 즐기고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3번에 정답은 되게 쉽게 나오죠. 보기에서 학문에 정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방금 8곡을 읽어봤잖아. 근데 5번 선지를 보면 주자의 삶을 계승하지 못하고 자연의 흥취에 빠져있는 자신에 대한 반성?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에 5번은 그렇게 지우고 22번을 봅시다. 가나다 공통점인데 다는 무슨 옹달샘에 물 길러 가는데 참 좋다. 누군가의 옛날 시가 생각난다. 그리고 그 시 내용을 상상해 보다가 옹달샘 이름을 뭐라 지은 거도 그 정취가 떠올라서 그렇다. 이규보의 시를 4줄을 인용한 다음에 그 뒷부분, 그러니까 9페이지 위에서 마지막 문단 전까지 그 시적 상황을 마치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주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되게 서정적이고 되게 좋았어요. 22번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현실적 경험 아닌데 물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도 고산구곡에 집 지어놓고 산다였잖아. 그러니까 비현실적 경험 아니고 2번
두 작품을 다 제낄 필요 없는 거 알죠? 실제 시험 시간에는 빠른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라도 확실하게 제낄 수 있으면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우린 지금 풀이하는 중이니까. 나와 달리 가다는 단정적 서술을 통해 단정적 이런 거 확인하기 힘드니까 시간 걸리니까 뒷부분을 보세요. 의지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일단 다 가지고 바로 떼면 되지, 그지? 옹달샘 뭐 물 들어가는데 참 좋다. 그 의지가 어딨어? 의지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려는 태도 막 이런 게 드러날 때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끼시면 돼요. 나네? 나는 약간 의지적 태도가 있거든. 지금 나와 달리네. 가는 의지적 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 오곡에 보면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어름풍 하리라 하는 그 부분, 이거 하려니와 이것도 할 거야 라는 거기서 학문에 대한 어떤 의지적 태도를 엿볼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얘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다와 달리 가나는 바람직한 본보기를 떠올리며 지나온 오늘 무슨 반성의 날인가? 가나에 반성하는 얘기 없는데 아까 고상국어과도 23번에 5번에도 반성이란 단어가 있더니 여기도 있네요. 선지가 겹치면 좀 그런데. 그리고 가도 바람직한 본보기를 떠올렸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냥 외기러기가 가길래 전해달라 했는데 걔도 바빠서 뭐 이런 얘기였으니까 가도 안 되고, 나에도 바람직한 본보기를 나는 좀 전에 얘기했죠. 반성하는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잘 모르는 작품에 반어적 표현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다른 선지를 보시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속마음은 어떤데 겉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게 확실해야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뭐 보기로 준 것도 없으니까 저렇게 판단하기는 힘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끼세요. 그리고 실제로 반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나는 의문, 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주관적 견해를 전달하고 있다. 아니 주관적 견해는 물 들어가는 거 좋다, 이런 분위기 좋다, 그런 거 다 주관적이고 뒤는 포인트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 어떤 문장의 끄트머리만 보시고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약간 그런 거 하나라도 찾으면 그런 표현을 활용한 게 되니까 한 군데씩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문장 끄트머리 부분을 보면 알게 한들 어떠리, 네, 이 곡이네요. 그런데 보이죠? 의문형. 그 다음에 다는 이런 데 있을 것이다. 생과사의 소식도 바로 이런 데 있을 것이다. 이 문단 끄트머리, 거기에 끝문장이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9페이지로 오면 두 번째 줄에 아마 청명한 가을밤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시간이 조금 3개를 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걸릴 수는 있을지언정 지난주 교육청 문제에 비해서 판단이 오래 걸리는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4번으로 갑시다. 발문은 조금 바뀌었지만 비슷한 거 아시겠어요? 결국 얘도 지금 표현상 특징이 조금씩 들어있죠. 22번, 24번 다 조금씩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활동 말동이다. 그 종장 부분, 외기러기가 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전활동 말동이다. 외기러기야, 내 말을 좀 전해줄래? 아유, 우리도 바빠. 대화 형식이면서, 대화 형식이라는 거는 말 건네는 방식을 포함하는 말인데 그 외기러기가 대답하는 것까지 있었으니까 이 둘 다 앞부분은 맞는 말이 되죠. 그리고 24번에 2번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이거는 눈으로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수의 2곡, 4곡, 5곡, 7곡, 8곡 우리 읽어봤을 때 초장 부분 있잖아. 2곡은 어둠의고 화음의 추만컷, 4곡은 어둠의고 모시기다, 5곡은 어둠의고 뭐 이런 초장의 유사한 통사구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적절한 경우가 많잖아. 워낙에 많으니까 모두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 시각 하나씩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바로 동그라미 하면 될 것 같고, 비유는 아까 외기러기가 말했잖아. 의인법이 비유잖아.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비유한 거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의인법을 썼으니까 맞는 말이고, 시각도 뭐 이렇게 적막한 뭐 공규에 뭐 저쩌고 저쩌고, 네. 청천에 떠서 가는 기러기도 시각적이라 할 수 있겠으니까. 네.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 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적 없는데.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 대한 그럼 이게 현재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인가? 네, 그런 게 아니고 제발 말 좀 전해줘. 너무 외로워. 그랬더니 못 전해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뭘 가지고든 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지금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없죠. 그 다음 25번으로 갑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감상하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의 내용 보기는 네, 여러 번 모의고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은거 생활을 한다. 자연물과 교감하는데 그걸 육어라 한다. 육어의 즐거움이 극대화될 때 시로 창작해서 자부심을 드러냈다. 승려가 거처에서 수행하고 청빈한 삶을 실천하는 것을 수선하는 거라고 한다. 먼 곳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옹달샘에 물 들어갔잖니? 거처 주변의 제한된 영역에서 소박한 생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참고하여 나머지 선지들이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이 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지가 혼자 길고 혼자 너무 튀었어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옹달샘과 솔가리는 수선한 거를 제한한다. 근데 수선한 거가 좀 전에 좋은 거였잖아. 청빈한 삶을 산중에서 실천하는 거를 옹달샘이 왜 제한해? 옹달샘에서 지금 청빈하게 잘 살고 있구만. 그래서 얘네는 이런 거 아님? 이렇게 정확하게 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문학 문제는 항상 답이 정확하니까 애매함을 기출을 가지고 없애는 연습을 짜투리 시간에 계속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26번으로 갑시다. 이거는 부분 보고 혹시 그 약간 근거가 모자랄 때는 앞뒤를 조금 보면 되는 문제인데요. 좀 전에 분명히 비유적 표현이란 말을 본 것 같은데 여기도 네, 또 선지가 조금 겹칩니다. 네, 나머지 선지들이 좀 쉬워가지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를 확인해 봤더니 시골에서는 이 솔가리를 땔감으로 썼다. 근데 나는 땔감보다도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그 맛이 더 좋아 그대로 둔다. 땔감으로 쓰진 않는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그거인가? 그러면 땔감이 부정적인 거야? 그건 아니고 옛날에 땔감으로 썼는데 나는 그냥 두고 있다. 그런 거. 긍정 부정으로 지금 둘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는 수특에 실려있는 소설 원미동 시인 이 문제도 약간 평이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마지막 지문 31에서 34번은 현대시인데요. 거기 가는 수천리는 제가 써왔습니다. 수특 81쪽에 있는 시라고 합니다. 연계 작품이네요. 네, 잘 모르는 시라서 34번의 보기를 살짝 참고를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보기를 보면 시적 대상의 부재를 떠올리며 깊은 슬픔과 그리움. 누가 죽었나? 그 다음에 나는 대상에서 역동적 요소를 발견하고. 네, 여러분 다음에 모의고사 푸실 때도 모르는 작품이 반드시 나올 텐데 그럴 때 좀 틀이 좀 좁아지긴 하지만 보기에 있는 작품 설명이 보기에 나온다면 살짝 참고하시는 것이 이해하는 데 빠릅니다. 너무 진지하게 오래 읽으면 오히려 이상해지고 살짝 누가 죽어 슬프 그 정도. 네, 31번부터 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을 물어봤는데 보려고 하니까 또 살짝 읽어줘야 되겠네. 가에는 첫 줄에 보면 누이 동생의 무덤이란 말이 보이고 슬프다. 노을에 젖어 있었다. 빈 묘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즈키 부르며 한밭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얼마나 그리우면 그럴까요? 서럽다. 네, 이 정도. 한 30초 걸렸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터라는 시는 고요한 곳인가 봐.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공터는 늘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 때때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바람이 꽃을 피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이다. 뭐 이렇게 끝나는 시네요. 네, 시는 역시 어렵습니다. 시는 어렵지만 문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확실히 있어야죠. 31번 봅시다. 대비되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색채어라는 말은 색깔이 정말 나와야 되는 거잖아. 색깔이 정말 나와야 되는. 정말 색깔이 나와 있는 시어가 있나? 저 흰나비 이런 거 보이네. 가의 5째 줄에 흰나비 이런 거 보이는데 그게 대비되는 색채어를 활용했으려면 흰색, 주황색 혹은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다른 색깔이 정말 2개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땡. 대비되는 색채어 땡. 다음에 가정적 진술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면 이런 건데 일단 이것 때문에 바로 떼주시면 됩니다. 확인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누이 동생 죽었잖아.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도 않잖아. 그 다음에 3번 특정 공간에서 비롯된 인식. 누이 동생의 무덤 슬프다. 공터 고요가 왕이다. 이런 거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번에 누이 동생이 죽었다. 슬프다. 네, 바로 제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아까 들국화가 피었다라고 했으니까 들국화가 피는 건 계절이 있겠죠. 그러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있다고는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설지에서는 나의 꽃이란 단어가 있어가지고 꽃을 피우는 것도 어느 정도의 계절감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다?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가 아니라서 현실과 이상이 동떨어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가 아니라서 뒷부분을 보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역, 미음, 문제는 해당 구절 그리고 앞뒤 보고 조금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장 부호를 뭘 썼다? 환하게, 환하게, 강조, 줄표를 썼습니다. 그러면 무덤은 환하지 않잖아. 무덤은 약간 죽음, 소멸 이런 거니까 대비되는 거 맞죠? 좋은, 네. 일단 여기까지 마음에 드는 선지. 그 다음에 2번 감각적 심상을 시각, 청각, 촉각 어떤 거든 활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니은에 보면 적막한 황혼이면 시각적이야. 별들이 속삭속삭 촉각을 쓰네. 시각, 촉각. 빈 묘지의 모습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적 표현 좀 전에 앞에 문제 이번 선지에서도 봤죠. 지금 선지들이 조금씩 겹칩니다. 틀리지 말라고 지금 선한 출제자께서 출제를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디귿에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즈키 부르면 네, 거기 가정적 표현이 나오는데 간절한 그리움이죠. 불러보고 싶다. 그 다음에 리을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의인법 썼다라는 것인데 리을 있는 흙을 베풀어주고 공터가 공터가 뭘 베풀어줄 사람이냐? 그러면 이타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추측을 드러내는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거 미음을 보면 아마라는 부사어도 보이네요.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공터와 고요의 대조적 속성, 대조라는 말은 완전 상반돼야 될 때, 완전 서로 반대, 진짜 완전 상반될 때 대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이 시는 첫 부분과 끝 부분에 공터를 지배하는 것이 고요다. 공터는 고요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였잖아. 그래서 대조된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공터가 가지는 특성, 속성 이런 게 고요한 거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문제는 33번입니다.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제껴냈느냐 네, 제껴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확실한 거를 가지고 일단 제낄 수 있는 만큼 제껴.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서야 B 봐도 그때서야 혹은 A 봐도 안 늦는다. 그런 얘기 몇 번 했죠. A는 바람소리뿐. 묘지에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적막해. 묘지. 그리고 뒤에 딱히 별 얘기 없어요. 외롭다. 서럽다. 슬프다. 죽어서. 그런 얘기.
더 이상의 불길한 미래가 뭐가 있겠니? 그리고 뒤에 뭐 불길한 미래가 우리 뭐 이런 얘기도 없어. 바람 소리, 아무도 없고 바람 소리.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건 틀렸다고 할 수 없고. 화자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 소리밖에 없다. 너무 적막해서 그것만 들리는 상황인가 봐. 마음이 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안 되죠. 이 이후에 화자의 시선이 이동한 게 없으니까 시선 이동에 기여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바람 소리가 시간의 흐름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인데 아닐 것 같은데 애매할 때는 뒷부분을 보면 됩니다. 일단 2개 정도는 확실하게 제낀 것 같고 B는 때때로 바람이 그게 주어야 그게 뭐 하는 거지? 풀씨드를 던져 공터에 꽃을 피운다. 이 바람은 공터에 꽃을 피우는 애야. 그러면 과거의 장면을 매개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면 꽃이 피는 거야. 그 전에 안 폈다가 공간의 상태가 꽃이 핀 상태로 변하는 거. 시간의 단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상의 내면 꽃을 피우는 건데 그게 대상의 내면? 감추는 거는 더 이상한 말이고 그리고 화자의 시선을 고정하는 데 기여하고 바람 소리가 불어서 꽃을 피운 시선을 고정한다? 네. 이건 선지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예쁘게 만들려고 이런 선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일단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평가원을 앞두고 첫 번째 종로 모의고사였는데 문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막 어렵지 않았고 평이 했던 수준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연계 작품 공부를 안 한 친구들도 어떤 작품 선지들이 아주 다양하게 막 출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이 아니라 이번 시험으로 해서 발견된 문제점, 시간 관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음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자기 평가를 조금 차분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